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아, 계속되는 주정이 명의의 학술사상으로 의안을 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골수염으로 다리를 이게 이제 잘라야만 되는 환자를 한약으로만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한번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자. 예, 1번 첫 번째가 이제 추한치션, 그 몸뚱아리, 쉽게 말하면 그 몸뚱아리는 좀 그럴까요? 육신을 온전하게 하다, 이 말에 안 잘랐다는 얘기죠. 빵의 샹모, 이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그쵸? 안 자르고 손상하지 않고 팔다리 사지 자르지 않고 다 그거를 지켜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상책이죠. 촌민, 황모. 그래서 35세 1984년 9월 초에 인산 이에모싱 그 야산을 산에 야밤에 밤에 볼일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신중하지 못해서 실수해가지고 이게 뭐 산뽕나무, 그 뽕나무에 찔렸다는 겁니다. 자루가 이게 찌르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어디에? 여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족삼리 있죠? 그 무릎 바로 아래, 그 혈자리에 있는데 찔렸다, 나무에 찔렸다. 어느 정도로 찔렸냐면 깊이가 1천 정도로 나무까지 찔렸다는 겁니다. 확 박혔네요. 음. 그래가지고는 그 바로 생수로 흐르는 물로 닦아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했는데, 바로 그냥 수정 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통태의 만종, 통태이라는 거는 다리 전체가 팅팅 불어올랐다. 우리말로 탱탱 불어올랐. 뭐 유현진이 요번에 그 맞아가지고 뭐 다리가 두 개라고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탱탱 불어오른 거죠. 그런데 부어오른 다리의 피부의 색깔이 담백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상처가 이렇게 나면 어떻게 붉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백한 자색이라는 거예요. 자색은 뭐예요? 이게 멍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홍자색이면 어떻겠어요? 열이고, 피서 담백하다는 건 벌써 열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외과적인 질환들을 보는, 피부병을 보는 질환을 보는 많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들이에요.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병을 봤더니 그 상처난 상처의 부위가 탐백에 가까워. 그처럼 빨간 열이 나는 거고, 담백에 가까우면 열기가 없구나. 그래서 상처난 무릎서부터 아래 후아이 발목까지 PMPN 쯔헤이, 그러니까 자색의 검은색의 이게 멍이 들기 들어갔고, 뿌리 헌제난, 이 뿌리라고 하는 게 걸음 걷고 딛기가 리자는 디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아주 곤란했다.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골수염이 걸리고, 그래서 지로 호아이스 이지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골수에까지 미쳤다는 거죠. 뼈에까지 이제 염증이 된 거. 그래서 속히 위수 빨리 하고자 한다. 짜이즈 환즈, 그 빨리 다리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 환자가 말이에요. 부인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다리 못 잘라. 죽는 게 낫지,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 난 죽으면 죽었지, 나 그거 못해, 이런 말이에요. 부인 절대로 안 돼. 죽으면 죽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오이 쩐즈, 그러니까 이 주정이라는 그 시골 명의를 불러가지고 요청했어요. 진료를 해달라고.
그 형상을 보니까 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음양의 용조를 종기든 용조든 외과적인 상태로 볼 때 음저냐 양저냐, 이 음저를 벌써 딱 뭐가 알아요? 이 피스 단즈 열기가 없다. 음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운 약속. 대표적인 게 뭐 양화탕이죠.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변증이에요. 아 이게 외과적인 상처인데 외과적인 상처로 지금 났는데 외과적인 용저인데 이게 음성이다. 그러니까 더운 약 써야 된다. 찬 기운. 이게 열을 못 내는 거예요. 몸이 약해가지고. 정에 시한 허하고 추운 도끼가 채 있어요. 그렇죠. 도끼가 들어있죠. 그래서 온양 화독 따뜻하게 해주고 양기를 돋구면서 도끼를 제거해야지. 도끼를 중화시켜야죠. 방제로는 자기가 찐이는 내가 만들은 이런 말이에요. 저도 뭐 가감을 많이 하니까요. 이분들 뭐 황치 중어탕 가감에서 이 황치 중어탕 양화탕의 이제 변방이죠. 자기가 가감을 해갖고 양화탕을 기초로 해서 가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을 해서 내복 복용을 하고 다려서 복용하고 YC 바깥으로 그걸로 또 씻기도 하고 그리고 외형약으로 자기가 만드는 자초고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했다. 그래서 5일이 지나니까 피부가 이제 피부가 바르고 고화약을 바르니까 피부가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왜 뭐예요? 바깥으로 도끼가 발산돼 나오는 거죠. 피부가 다 떨어져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그 피부가 다 떨어져 나온 거죠. 정강이 피부가. 그리고 치와이처 무릎 바깥쪽 무릎 바깥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옆구리 소양강락이 지나는 부위겠죠. 바깥쪽에 저 호아에 발목까지 루추 주콩 9개의 구멍이 벙벙벙벙 뚫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로 진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도끼를 배출하고 진물을 배출하는. 그리고 루추 나오는데 우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걸 더러운 물인데 더러운 물 그러니까 막 진물이 더러운 진물이 그러니까 막 고름하고 그게 뭐와 같으냐면 짱녀주황 짱녀라는 간장이라는 거예요. 짱녀주황의 그 진물이 그 구멍을 해서 나 구멍이 왜 뚫렸냐? 그걸 내보내려고 뚫린 거예요. 우리 뭐 저절로 살아나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위의 법대로 복용을 하고 닦고 또 고약을 바르고 그렇게 다시 5일을 했더니 뭐예요? 이 부었던 것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점차 가라앉아서 다 농이 고름이 나오던 게 점차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고름도 안 나요. 쭉 런띠는 땅을 담당하다는 게 아니라 땅을 디딜 수 있다는 거죠. 다리로 이제 힘으로 서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리를 디뎌서 런띠. 그래서 다시 5일 동안 제반 약을 먹었더니 똑같은 방법을 먹었더니 그 9개 구멍들이 이제 다 말라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몸에서. 왜냐면 도끼가 다 배출되고 더러운 고름이 다 나오고 원래는 째야 되는데 째기 전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약 기운이 제대로 돌잖아요. 그러면 지가 이렇게 뚫어서 나와요. 나쁜 기운을 내보내려고 우리 몸이 살아서. 이게 생물이라는 거예요. 생물. 우리 몸이 죽은 몸이 아니라 침놈은 그래서 알아서 돌아와요. 침을 알아봐요. 이게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척추측만 찍이 침 넣으면 뼈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죽은 몸으로 생각하고 죽은 물질 덩어리로 생각하면 절대로 침 넣거나 약 넣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뼈가 그러니까 살이 살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 아파요. 20여일간 치료를 했대요. 이렇게 약을 먹고 바르고 한 거죠. 그랬더니 병이 완전히 낫고 그 후에 10여 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해 봤지만 어떤 흔적도 남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업무를 본다. 일을 한다. 그죠?
야, 뭐 한국 같으면 100%에 가깝게 잘랐겠죠. 한의원에 찾아주지 않고 한의사 도망갔겠죠. 점점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아직도 한의학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안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설명이라는 거죠. 자기의 견해, 내 견해에 따르면 위 린추앙 우슈인이 내가 임상에 50여 년이 넘어가는데 지스 구화의 수실 살이 썩고 뼈가 문드러지는 병을 몇십 건을 치료했다. 그 중에서 10중에 8구는 다 의사들이 위제 자르고자 한다. 손가락을 자르거나 발가락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거나 다 자르고자 했다. 10중에 8구. 내가 치료한 게 몇십 건인데 그 중에 8, 90%는 다 의사들이 잘라야 된다고 그랬다. 그런데 나한테 치료받고 모두가 완전히 나았다. 완치됐다. 뭐? 안 자르고. 정말 생명에 도움이죠. 그래서 어떤 한자도 없다. 찬치, 선치. 그 몸뚱아리에 그 육체에 상해를 입힌 사람이, 그러니까 장애자가 된 경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른 경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후유증이 남은 환자도 하나도 없다. 내가 한약으로 이렇게 치료했는데 이런 환자들을 전부 의사들은 잘라야 된다고 하는 환자들. 손자는 말하기를 령빙 병사를 부리는 법은 추한고의 상 포고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한고의 전국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라를 온전하게 해. 즉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깨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깨져요? 싸우면 깨지죠. 나라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상책이고 나라가 깨지고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병사가 온전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병사가 다쳐서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부잔 쥐런지빙 싸우지 않고 굴복시킨 이게 산저예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일이다. 의사들의 인술 또한 이와 같으니 나는 난 일반적으로 큰 병을 만나거나 험한 병사가 험한 증을 만나거나 복잡 단안한 난치병들을 만나거나 리징 기백과 황제 즉 황제내경과 창공 비엔취 창공과 변작과 화탈 그죠? 어떤 중경 같은 사람들을 성현으로 모시고 그들의 이론이 책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경전이다. 쓰다 경전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한약의 연역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뭐를 숭상하냐면 손자, 오건, 관자, 러자, 주걸량 같은 앞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 사람이 좋아하는 병법자들 얘기 나왔죠. 그런 사람들을 현인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제반 여러 학가들의 학술들의 장점을 채택하고 특히 또 이 사람이 지금 거예요. 왕웨이더 추한성 량파 왕웨이드라고 하는 그 청나라 때 외과 의사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추한성지라고 하는 전생지별. 그러니까 몸을 자르지 않고 완전하게 몸을 깨트리지 않고 칼도 안 대고 고치는 법. 환자들의 고통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진커능 최선을 모든 방법을 다해서 최선의 방책을 써가지고 환자들을 구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전부 추한성 상해가 없도록 전부 외과적으로 치료를 했다. 수많은 병을. 결국은 뭐예요? 전기를 온전하게 이게 올 때 온전해. 그 몸뚱아리 육신을 전부 온전하게 상해가 없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나는 초한공 전부 효과를 보았다. 공을 세웠다는 거죠. 이분의 설명인데요. 자, 또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 공부할 사람들. 왕웨이더 칭따의 1669년인데 언제 들어가시는지 모르고요. 자와 뭐 호 뭐 이런 거 있는데요. 호도 두 개고 자도 두 개네. 사람들은 그를 존중해갖고 임옥 거사라 이목 선생이라고 했다. 이묵 선생이라고 했다. 청나라 때 오현동 오현의 동정 서산론이라고 한다. 이묵 선생 자 호 뭐 저희들은 관심 없고요. 간단히 소개하면 청주루어 꾸리오 심양꺼 그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류신 양커는 그 종양을 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외과적인 그을 내려받았더니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용절을 치료함에 있어서 뭐를 반대했냐? 뇌핑 찡 펀즈 그래서 나눠서 치료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음양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음병인지 양병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양어탕을 쓸 거냐, 아니면 선명 활명탄으로 찬약을 쓸 거냐, 그죠? 정조 거기 실패한 거죠. 음양도 실패하고 허실도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허실을 변병해 갖고 그러면 슈아팡 삐즈위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방을 글로 남겨서 책을 만들었다. 그걸로 추한제 그래서 대대로 내려온 빠오 보물로 이 집안이 그러니까 외과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쯔츠 시위 이때로부터 세상에 양이라는 거 하는 것에 종양가라고 하는 종양의사가 생겼다. 왕에이더 찌요 지청 자쉐 어려서부터 청 받아들였다. 가문으로 내려붙은 학문들을 전해져 내려온 학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통샤오 아주 정통했다.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각과에 특히 양의 종양과에 종양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전문적이고 유명했다. 그래서 오문 외과 추한성파의 그러니까 동네가 오현이라고 하는 동네 아니에요. 오현. 그를 따라서 오문의 외과의 추현성파이 이 추현성파이 뭐예요? 절대로 칼 안 대고 옛날에 고대에도 칼 댔어요. 칼 안 대고 운병 찬지 그러니까 상해가 몸에 상해가 안 나는 상해 안 나는 그런 파를 창세히 먼저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좀 저작한 외과 정주 이름도 초한성지 몸을 온전하게 하는 거. 이때 저는 온전할 전자죠. 그래 곧 회의지 뭘 다 회집했다. 뭐를 조상으로부터 전해들은 아주 효연방서부터 해가지고 그 스스로 40여 년 동안 스스로 경험방을 합쳐가지고 이 추한성제로 졌다. 그래서 1740년에 책으로 나왔어. 그때 그의 나이가 72세 때였다. 72세 때였다. 이 추한성파이가 외과 질환을 보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태어난 장점인가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그냥 이 사람의 다른 글을 보면요. 대학은 안 나왔지만 얼마나 많은 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다 들어놓고. 근데 한국 하나도 없잖아요. 답답한 거죠.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한 번 큰 꿈을 갖고 자 주위에서 늙은이들은 이제 그들에게 길을 터주고 사상학이니 형사학이니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폐하고 우리 잘못 알았다. 진짜 한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해야 될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어먹었잖아요 이제. 그 엉터리
소위 말하는 외과 질환을 음양양대류로 분류한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음저, 양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주장하냐면 옹저나 종류를 등을 모두 말리는 것을 기하겠어요. 그걸 뭐 째가지고 뭐 잘라내고 이러는 것보다 이 투어에 그래서 이게 바깥에 잘라내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뭘 반대했냐면 도침을 쓰는 남용하는 걸 아주 반대했어요. 그리고 총약, 그러니까 부식하게, 그러니까 이 부식하게 하는 약들을 다 금용했어요. 아주 독성 있는 약들. 음저에 대한 독특한 아주 장인 같은 논리 치료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유명하잖아요. 양화탕.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복숭아뼈 바깥 복숭아뼈 표면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진물이 진물이 줄줄 나오는 걸 양화탕으로 시영환, 소금단 등 중이 외과에서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명방들이다. 이걸 창시한 사람들이. 외과 정지, 초안정지라고 하는 것은 만년에 최근에 들어와서 외과 의성들의 아주 전비 뭐예요? 침대맡에 두고 보는 비밀스러운 전해진 책이 침대맡에 두고 있는 비밀책이래요. 안수와 용저위 그 책에서 말하는 법도대로 처방하면 바로 저위 바로 낫는다. 건건 이 진건 시인성이라고 저기 나오죠. 황제내경에 왕빙의 서문에 나와요. 진건 선생은 선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지방에 출세하지 못한 선비들, 그냥 뭐 글깨나 읽은 사람 이런 말로 당대에 중국에서 글깨나 읽은 사람들은 모두가 집에 한 권씩을 이 책을 두고 외과의 증세를 나올 때마다 차오프 이 짜오팡 그 방 비슷한 증에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사상학이나 형상학보다 훨씬 좋아요. 그냥 그 처방을 어떤 증세에 먹는다 변증은 못해도 그럼 그 비슷한 거 쓰면 되잖아요. 열이 난다 안 난다 이 사람들 써놨을 테고, 색깔이 상처의 색깔이 열성이 없어, 벌겋지 않아, 담백해, 그러면 양화탕이야. 그러면 양화탕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을 후샤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그쵸 증세를 잘 맞춰가지고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신이라고 여겼다. 이 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이게 후세에 중이 외과에 아주 영향을 끼친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왕웨이더 칭따 청나라 때 외과 의사로서 뭐 이런 건 그렇고요. 뭐 이거 좀 다 얘기한 거고요. 양정과 음정, 양실정, 음허증이 되겠죠. 음허, 음증은 허증이 많죠. 차가운 증들은 다 허증이 많고 양증은 실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음허증일 땐 당연히 더운 약으로 보아주는 약을 쓰게 돼요. 양실정은 찬 약으로 사하는 약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용조에 쓰정 죽을 일이 없다. 옹저로 죽을 일이 없다. 1740년에 이미 책이 나왔는데 한국엔 1800년에 왕이 죽어버리죠. 왕이. 이런 사람들 이론적 기본이 없는 거죠. 전해대로 온 게. 이 사람은 뭘 절대로 반대하냐? 수입에 마음대로 지멋대로 도침을 칼을 쓰는 거, 칼로 된 침을 쓰는 거를 독약을 독성 부작용 있는 약들 쓰는 거 절대로 반대. 그래서 뭐냐면 용절은 초기에 때를 맞춰 내셔 안에서 말려버리는 법으로 치료하면 그 외과적인 그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다. 청나라 때 외과 학술 중에서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고 관점은 어디에 있냐? 외과 정지 초안정집이라는 책 중에 있다. 그래서 명확한 뭐런 기계적으로 하여튼 무조건 외과적인 질환이면 도침과 독약을 쓰는 것은 절대로 반대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련의 의가들의 또 비난을
받게도 된다. 자, 이 시골 정구석의 명의 주정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의안예를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외과가 특히 피부과를 포함한 외과들이 양방에 아주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후학설도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런 책들 다 봐야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많은 사람의 이게 사지 하나 살리면 얼마나 그 생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몇 달 전에요. 찾아오는 환자분이 와서 통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원장님 제 옆집에 사는 친구인데요. 당뇨병으로 썩어 들어와 갖고 돈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발 원장님 좀 찾아가 보라고 한약 콧방구도 안 끼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 자르다가 딸리고는 일주일 안에 죽었어요. 참 돈도 많고 그런데 한약 좀 써보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수술한 지 다리 자르고 수술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 많은 돈 뭐 할 건지도 모르겠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참 이 외과적으로 피부과나 외과에 양방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는 우리 젊은 젊은 그 후배들이 나와서 정말 중국 사람들을 앞서 중국에도 이 사유력이 전부 그 서양의 사유력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양방을 제대로 홍콩에 있는 한 그 논평가가 글을 쓴 적이 한 20년 전에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도 전해들어. 중국 천재에서도 이제 중국적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유하면서 동양의학을 한의학을 이해한 자는 100명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에 바둑과 같이 정말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근데 엉뚱한 부작만 내고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대세가 아니라는 걸 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잘못. 대세가 잘못 가고 큰 방향.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